안녕하세요. 하루충경입니다. 오늘 경찰 공제회에서 경찰법 등 개정 법령 관련된 정오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만들어낸 교재들 정오를 좀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그 정오표를 공지하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촬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공제 정오표를 보시고서 굉장히 좀 짜증을 느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짜증을 내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요, 이 바뀐 부분이, 이 개정된 법령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경찰법만 해도요,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오표에 공지된 부분은 그야말로 최소한도로 축소시켜 가지고 공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우리 경찰 승진 시험에서 실무 과목은 공식적인 경찰청 입장이 공제 기본서에서만 나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관행적으로 공제에 있는 어떤 조문들에서도 그것이 개정됐으면 정오 공지되지 않으면 지금까지 출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거의 지켜졌던 관행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저 승진시험 실무 과목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요, 뭐 오류 시비 뭐 있었습니다만 이 시험 범위 가지고 어떤 시비가 붙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경찰 공제의 기본서에 있는 것만 내고, 또 경찰 공제 기본서에 있는데 뭐 법령이 개정됐다라고 하면 그것이 정오표에서 공지된 것만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경찰 공제회에서 최소한도로 이렇게 개정 사항을 공지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것만 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십시오. 자, 그럼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정오표가 총 4, 5페이지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1, 2페이지만 딱 보면 제 전체 교재된 것이기 때문에 1, 2페이지만 보시면 나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전체적인 반영사항을 제가 좀 적어놨습니다. 자, 먼저 경찰법이 국자법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경찰법이 국자법으로, 지방경찰청이 시도경찰청으로 바뀌었고요. 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위원회로 바뀌었고요. 치안행정협의회가 사라졌습니다. 치안행정협의회 관련된 문제는 다 그냥 지워버리시면 돼요. 대신 들어온 것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위원회는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 그 다음에 시도자치경찰 차원에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이렇게 이원체제로 정립이 됐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특징을 좀 압축하자면 제가 거기다 좀 적어놨습니다. 제가 이제 박스 이제 첫째 줄에다 적었는데요. 전체적으로 경찰법 안에 국가라는 단어가 많이 없어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자치경찰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경찰이 국가경찰 업무와 자치경찰 업무로 나눠서 국가경찰 업무와 자치경찰 업무를 다 담당하기 때문에 이 경찰법, 나아가서는 경찰공무원법, 경직법 전체에서 국가라는 단어가 많이 없어졌다, 그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요. 이 표현이 정오표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국가경찰 공무원이라는 표현은 경찰 공무원으로, 국가경찰이라는 표현은 경찰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아래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박스 이제 두 번째 칸이죠. 국자법 5조를 보시면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가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이렇게 하면 이제 틀린 지문이 되겠죠. 왜냐, 경찰 안에 국가경찰도 있고 자치경찰도 있기 때문에 국가경찰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거죠. 대부분 모두는 아닌데 대부분. 그래서 5조 관련해서 경찰은 이렇게 나가야지, 국가경찰은 이렇게 나가면 이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조 경찰 사무의 지역적 분장기관, 이게 이제 시도경찰청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경찰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해 이렇게 이제 나갑니다. 이전에 경찰법에서는 경찰청의 사무를 이렇게 이제 나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경찰의 사무를 이렇게 나갔습니다. 여기도 역시 국가경찰의 사무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경찰청을 두고, 전에 경찰법 체제에서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도에 시도경찰청을 두 이런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을 좀 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관청하고 그다음에 주체하고 이것은 이렇게 특별히 구분해서 문제를 잘 안 내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던 것을 시도에 시도경찰청을 둔다. 그리고 시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자, 경직법을 보시면 경직법 자 일주 쭉쭉쭉 보시다가 가로를 보시면 경찰 공무원만 해당한다. 즉 경찰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그냥 경직법입니다. 그런데 요 전에는 개정 전에는 국가경찰 공무원만 해당한다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맨 끝에다가 빨간 글씨로 국가경찰 공무원만 해당 이렇게 가로 열고 그렇게 붙이면 이제 틀린 지문이 되겠죠. 왜냐? 자치경찰이 들어와서 국가경찰 자치경찰 업무를 다 경찰이 담당하기 경찰 공무원이 담당하기 때문에 국가경찰 공무원만 해당한다라고 했던 전에 있었던 표현은 틀린 것이 되겠다. 자, 이렇게 국자법, 경직법 여기에 전부 다 국가경찰이란 표현을 그냥 경찰, 국가경찰 공무원이란 표현을 경찰 공무원 이렇게 바꿨어요. 경찰공무원법도 마찬가지. 경찰공무원법도 1조에 전에는 이 법은 국가경찰 공무원에 이렇게 나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법은 경찰 공무원에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특징이 자치경찰 들어오면서 경찰이 국가경찰 업무, 자치경찰 업무 다 담당하기 때문에 전에 국가경찰이 다 담당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국가경찰이라는 표현을 그냥 경찰이라는 표현으로 국가경찰 공무원이라는 표현을 경찰 공무원이라는 표현으로 바꿨다. 이걸 뭔지 알아서 다만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뭐냐면 그 아래에 경찰청장하고 국가경찰위원회에서는 국가경찰이라는 표현을 붙입니다. 왜냐? 경찰청장은 기본적으로 국가경찰 사무를 총괄해요. 그리고 국가경찰 사무에 대해서 지휘 감독을 합니다.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있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청장은 기본적으로 국가경찰 사무를 총괄하고 국가경찰 사무에 대해서 지휘 감독하기 때문에 경찰청장한테는 국가경찰 사무라는 국가라는 말을 붙일 수 있다. 또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국가경찰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국가경찰 사무에 대해서 이제 관장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국가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 사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장과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해서만큼은 경찰법 전체에서 그 두 개에 대해서만큼은 예외적으로 국가경찰 또는 국가경찰 사무 이런 표현을 붙인다. 거기까지 좀 알아주시고요. 그 아래에 수사준칙사항은 다 이제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기존 수사준칙은 1월 1일부로 폐지되고 이제 새 수사준칙이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어쨌든 새 수사준칙 사항은 우리 공제 정호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수사준칙은 다 그냥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래 수배 차량 등 검색 시스템 운영 규칙하고 우범자 첩보 수집 등에 관한 규칙은 개정이 됐는데 이번 정호에서 다 그냥 그 해당 문제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다 그냥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우리 경직법 2조, 경찰법 3조에 이 경찰의 임무가 있는 경찰 직무 범위, 경찰의 임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수정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제 교재상 수정할 것들은 따로 다 정리를 했는데 이것은 그냥 한꺼번에 제가 거기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자, 먼저 경직법은 그대로 7호 체제입니다. 그래서 2회 2호 범죄 피해자 보호가 그대로 2회 2호로 남으면서 내용은 똑같은데 경직법은 그대로 7호 체제로 됐고요. 대신 국자법은 경직법 2회 2호가 범죄 피해자 보호를 3호로 뺐어요. 그래서 8호 체제로 갑니다. 내용은 다 똑같은데 국자법은 8호 체제, 경직법은 7호 체제로 이렇게 됐다. 그걸 먼저 좀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바뀐 규정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자, 기존에 이제 4호고 국자법에서 이제 5호가 되는 것이죠. 기존에 이 경직법 2조, 경찰법 3조가 생범 피경정 교외 기타잖아요. 생범 피경정 교외 기타. 정보, 치안 정보 수집 작성 배포해서 치안 정보를 공공 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공안 위험의 예방 대응 정보예요. 공안 위험의 예방 대응 정보입니다. 기존의 치안 정보를 공안 위험의 예방 대응 정보라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동안 계속 논란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치안 정보라는 그 표현을 가지고서 뭐 어떤 뭐 댓글 사건 이런 것에서도 뭐 특정인들은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어떤 논란이 있어서 이거를 확실하게 공안 위험의 예방 대응 공안 위험의 예방 대응 정보 공안 위험의 예방 대응 정보를 이렇게 확실하게 좀 축소를 해서 명확하게 좀 규정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서 좀 틀린 지문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밑에다가 제가 좀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넣어놨습니다. 첫째는 요전에 경찰법 3조에서 그 부제가 국가경찰의 임무였어요. 근데 역시 자치경찰제가 들어오면서 자치경찰 업무까지 우리 경찰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국가경찰의 임무가 국자법 3조에서 경찰의 임무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자법 제3조는 경찰의 임무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국자법 제3조는 국가경찰의 임무로 이렇게 규정했다라고 하면 이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임무로 국가경찰의 임무로가 아니라 우리는 자치경찰 임무까지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자, 두 번째 경직법 2조 4호에서 또는 국자법 3조 제5호에서 이 정보에 대해서 요 전에 치안 정보를 공안 위험의 예방 대응 정보로 바꿨잖아요. 근데 이것을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로 바꿔서 출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항상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이걸 항상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명백히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질서 유지라는 것은 우리 이제 그 경찰의 임무 파트에서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그래서 불문규범의 총체로서 질서 유지를 거론하고 돼 있습니다만 질서 유지라는 것이 그냥 좀 약간 정태적인 것이잖아요. 근데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하면 좀 더 급박하고 좀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서 유지는 넣지 않았어요. 입법권자가. 그래서 공안 위험의 예방과 대응 공안 위험의 예방 대응 정보로 규정했다. 질서 유지는 이 경직법 2조 4호, 국자법 3조 5호에 질서 유지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걸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치사한 문제가 제 세 번째 이제 그 당구장 표시를 한 건데요. 경직법은 그대로 7호 체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범죄 피해자 보호가 2의 2호로 되어 있어서 그러나 국자법은 경직법 2조 2의 2호 범죄 피해자 보호를 3호로 따로 뺐어요. 그래서 8호 체제로 됐습니다. 그러면 그 밖에 공공안녕과 질서 유지가 국자법에서는 8호인 거죠. 8호. 그래서 7호라고 쓰면 틀리겠다. 그걸 하나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한마 요약서 추가 정보 사항인데 여기를 기준으로 제가 좀 몇 가지 좀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3페이지 해당 사항은 이제 국자법 사항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원입니다. 국가경찰원은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될 것이 여기 표현에 거기 이제 밑줄칠 부분이 좀 이제 수정된 부분이거든요. 이제 기존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이것으로 그냥 끝냈어요. 근데 국민의 자유,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이렇게 좀 더 그래서 이 국자법 5조 권한남용의 금지 이것을 그냥 조문 그대로 풀로 펼쳤을 때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기존 표현처럼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여기서 그냥 끝내버리면 틀린 지문이 되겠다. 이것은 지문 전체를 이제 나열하는 그런 지문이 나올 때를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43페이지는 시도경찰청 관련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있는데 2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 시도경찰청은 3원 체제의 지휘 감독을 받습니다. 그래서 국가경찰사무, 자치경찰사무, 수사사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돼서 받아요. 그래서 시도경찰청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 지휘감독을 받고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이거를 시도지사로 해서 틀린 지문으로 낼 확률이 좀 있다. 이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좀 지나면 나오겠지만
임용권은 시도지사한테 위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임용권은 시도지사, 물론 그렇게 받으면 또 이 공제 종업표는 안 나오는데, 그렇게 받은 것을 시도지사가 시도경찰청장이나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다가 또 다시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문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이 공제회 정오에 소개되지 않았고, 어쨌든 임용권은 자치경찰 임용권은 그 일부를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다. 임용권은 시도지사. 그러나 지휘감독, 업무, 사무, 자치경찰 사무의 지휘감독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한다. 이것을 꼭 좀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시도경찰청의 사무 수행을 위한 지휘감독이 3원체제다. 3원체제. 하나는 국가경찰 경찰청장, 국가경찰 사무 경찰청장, 자치경찰 사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 이렇게 3원체제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자치경찰 사무를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물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시도지사가 굉장히 임용권이라든가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하게 장악할 수 있게 좀 해놨어요. 그러나 어쨌든 지휘감독권 그 자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받는다. 한마디로 지방 권력으로부터 적절하게 독립을 시켜놨습니다. 자, 세 번째 45페이지는 이게 뭐냐면 국가경찰위원회의 결격 사유 및 당연 퇴직 사유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경찰 공무원 결격 사유가 있고 경찰 공무원 당연 퇴직 사유가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 결격 사유가 피파 복무 자선의 횡사 및 성폭백삼이에요. 근데 당연 퇴직 사유에서는 그 전체가 당연 퇴직 사유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뭐냐면 파선에 대해서는 경찰 공무원 당연 퇴직은 결격 사유 중에서 파선에 대해서는 일부만 당연 퇴직 사유로 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그 전체가 아니라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면책 신청을 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면책 불허가 됐거나 면책 취소된 사람만 당연 퇴직 되지 않습니까? 자, 그게 이제 파고요. 파선은 일부예요. 또 선은 자격정지 이상형의 선구유예를 받았을 때는 그 전체가 아니라 뇌물, 직무상 횡령, 배임, 성폭 이런 죄로 자격정지 이상형의 선구유예를 선고받았을 때만 당연퇴직하게끔 경찰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가 이렇게 파선에 대해서는 일부만 해놨지 않습니까? 이 국가경찰위원회 당연퇴직도 거기에 맞춰서 한다.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50페이지는 임용권 위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데 임용권 위임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경찰청장은 경찰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국가수사본부장, 소속기관장,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자, 이때 시도지사지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아니라는 거, 그걸 좀 유심하게 하나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2페이지는 경력 경쟁 채용을 얘기하는데요. 우리 국가수사본부장을 치안정감으로 임용하게끔 그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가수사본부장을 내부에서 임용할 수도 있고요. 외부에서 임용할 수도 있게끔 해놨습니다. 근데 외부에서 임용할 때는 경력 경쟁 채용으로 이렇게 임용하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부에서 임용할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임용할 때, 외부에서 국가수사본부장을 임용할 때, 그때는 경력 경쟁 채용의 경체의 종류의 하나로 규정을 해놨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여기는 내부에서 임용할 때는 아닙니다. 내부에서 국가수사본부장을 임용할 때는 경체가 아니고요. 외부에서 임용할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56페이지는 다들 알고 계시는 우리 근속승진기간 개정됐지 않습니까? 경유에서 경감만 10년에서 8년 이상으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살펴봐 주시고요. 자, 57페이지는 계급정년 연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급정년 연장이 제가 이제 암기문 걸 따드린 것이 특삼비리였어요. 특삼비리. 그래서 특수부문은 3년, 그 다음에 비상사태는 2년, 비리, 특삼비리, 특수부문은 3년, 비상사태는 2년이었는데 이게 특사비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 특사를 보내는데 이 새끼가 뇌물 먹고 비리를 저질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특산 비리가 아니라 특사. 전에 특산품 비리였는데 특산품이 아니라 특사 비리면 특사 비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금 더 넓혀놨어요. 그러면서 이 공제의 정원은 안 나오는데 기존의 수사정보 외사 보안이었는데 자치경찰 부분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경찰 사무도 이 특수 부문에 하나 더 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 부문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연장할 수 있도록. 그러나 이거 가능성만이지 뭐 지금까지 실현된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언젠가는 이제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나 현재로 실행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가능성을 규정하면서 자치경찰 사무도 특수부문으로 넣어놓고 그다음에 그 기간을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넓혀놨다. 그래서 특사비리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9페이지는 우리 경찰 공무원의 의무 중에 신분상 의무가 있고 직무상 의무가 있고요. 또 국가공무원법상 의무가 있고 경찰공무원법상 의무가 있어요. 근데 경찰공무원법상 의무 안에 경찰공무원법에 정치관여 금지 규정이 들어왔어요. 자, 정치운동 금지는 국가공무원법에 있어요. 국가공무원법에 있는데 경찰공무원법에 추가로 정치관여 금지 조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경찰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의 특별법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찰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이 경찰공무원법 이것을 더 우선적으로 이제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저는 이제 국가공무원법상 의무하고 경찰공무원법상 의무를 구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국가, 경찰 이것을 넣어서 외우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상 의무는 국가비품 청취병정, 그 다음에 국가종친복직규명법. 그래서 직자가 있는 것이 직무상 의무고요. 직자가 안 들어가는 것이 신분상 의무인데 그래서 국가를 넣어서 이렇게 여기게끔 말씀드렸습니다. 추가로 경찰공무원법상 의무를 경제거지 또는 경제거지휘 이렇게 외우시라 말씀드렸는데 정치관여금지가 추가로 들어왔어요. 들어왔기 때문에 정치관여금지 정자를 넣어서 외우셔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경찰공무원법이니까 경자를 그대로 넣으시고 경자 그다음에 정자를 추가로 넣으셔서 경정제거지휘. 왜냐하면 이 지자가 또 다른 게 또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지휘, 지휘권 남용 금지이기 때문에 지휘란 말을 넣어서 그래서 경정제거지휘, 경으로 시작하니까 경찰공무원법, 그다음에 경정제거지휘. 그래서 경정제거지휘의 정은 정치관여 금지, 그다음에 제는 제복착용 의무, 그다음에 거는 거짓보고 및 직무유기 금지 의무, 그다음에 지는 지휘권 남용 금지 의무 이렇게 해서 경정제거지휘 기존의 경제거지에서 경정제거지휘 경정을 제거하도록 지휘 경정을 제거하면 우리 모두 승진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정제거지휘 이렇게 좀 외워주시면 되겠다. 자, 이거 관련해서 그 64페이지는 그거 관련된 겁니다. 뭐냐면 경찰공무원법에 정치관여 금지 조항이 들어오면서 처벌 조항이 더 강하게 들어왔어요.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정치활동 금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국가공무원이 정치활동 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3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찰공무원법에 정치관여 금지가 들어오면서 5년 이하 징역,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뭐 오화가 아니고 그냥 엔드예요. 그래서 5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렇게 좀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좀 알아두십시오. 자, 이제 나머지 것들은 조금씩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오늘 경찰 공제에서 종합표 공제한 것을 잘 보시면 조문 이렇게 써놓은 거 빼주면 뭐 별게 없어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 엄청나게 변화된 상황 속에서 그 범위를 완벽하게 한정을 시켜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차피 시험 준비하시는 거 막 불평하시고 짜증내시면 공부할 맛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공제 정오를 통해서 시험 범위가 확 줄었다. 나는 이것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서 기분 좋게 어차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2주 남았습니다. 모든 시험의 당락은 막판에 엎어지고 뒤집어집니다. 지금부터가 시험의 당락을 결정하는 여러분의 지난 1년의 수고를 결실맺게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찰 공제의 정오 공지는 참 긍정적으로 범위를 한정시켜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마지막 화이팅!
마지막 스퍼트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